이 나라에서 나라가 잘 되려면 일단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물론 먹고 사는 것만 이게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냐, 이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치가 잘못되면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정치가 잘 되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정치란 국민을 다스리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엊그제 발표됐는데 대기업에다가 돈을 126조인가 5조 원을 대기업이 혜택을 받아요. 나라 예산의 절반가량입니다. 그게 절반.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중소기업이 많지 대기업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은 우리 당에서는 중소기업이라고 국민경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끔 해야겠다. 그럼 대한민국이 못 사는 이유는 뭐냐? 사기꾼들이 판을 쳐요. 자, 어음을 쓰면은 어음이 잔고가 없는 어음을 쓰면 안 되죠. 부도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도 이제는 가계수표처럼 잔고가 없는 것은 끊어줄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바꿔야 돼. 이거 가진 자들이 사기를 못 치게끔. 이번에 뭐 동양증권이라든가 뭐 이런 사태를 보라고. 또 엊그전에 KT에서 뭐 3천억 원대를 사기를 국가가 돈을 빼먹고 거의 사기를 이 국민에게 거의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중소기업을 살리지는 못하고 대기업만 살리겠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는 이런 뭐냐? 과거의 유신 체제에서 대기업 위주로 나라의 성장을 해서 오다 보니까 대기업을 키워줘야만이 돈이 생기거든. 선거 자금이고 뭐고 뒷돈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럼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리냐? 나라에서도 못 살리고 뭐 어떤 정책적으로도 안 살리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말이야. 그건 간단해요. 무엇이냐? 인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점까지는 올라갔다가 돈을 벌다가 어느 한 지점부터는 다시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치냐면은 봄이 왔으면 봄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여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름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 또 가을이 와요.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듯이 중소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목표가 뭐 연 매출을 뭐 50억 원대를 뭐 했다.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50억 원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100억까지 올라가는 건 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도표를 좀 보고 하면 되거든. 자, 우리 인간이 50억 중소기업이니까 50억도 되고 뭐 한 중소기업이니까 한 10억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웬만하면 10억까지 올라가는 것은 좀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평생 거쳐서 10억을 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1년에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도 벌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억까지 올라올 때는 누구나 웬만한 사람들은 올라와요. 근데 그런 다음에 10억을 벌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10억을 벌었으니까 100억을 벌고 싶어 해요. 중소기업인들이. 이 100억을 벌고 싶은데 이미 내가 10억까지 올라갔을 때 어떤 그 경제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그 경제의 흐름이 바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걸 갖다가 나아가느냐 물러가느냐. 글씨도 비슷하네 어떻게 보니까. 자, 중소기업인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10억까지 올라간 다음에 전부 거의 100이면 100 목표를 여거를 잡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100억을 해야지. 아니면 뭐 50억을 하든지. 일단 목표 수정이 상향 조정이 되지 밑으로 가진 않아요. 근데 이미 흘러가는 운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밑을 향해 아래를 향해서 갑니다. 이 아래로 흘러서 가는 이 흘러가는 곡선을 파도를 타지를 못하고 위로만 가다 보니까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빚져요. 사람들이 빚져. 빚에 허덕여.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다시 올라가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이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6년.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서 돈을 좀 빌려준든가 뭐 어떤 힘을 좀 보태줘서 이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 기업인의 판단착오에 의해서 이분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야. 정부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간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중소기업인을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렇게 모아서 진검승부를 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구간에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참 이게 참 상당히 우리 정당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나는 토당 김동영이라는 사람은 역학하는 사람이에요. 역학하는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경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정의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뛰어들었다고 뛰어드는 겁니다. 사실은 첫째가 정의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이런 경제의 논리와 경제의 시기 언제 망하고 언제 일어나고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인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토당 김동현 나의 이 지적재산을 끄집어내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인들을 한번 살려보겠다.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중소기업인들을 내가 한번 살려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대통령도 뭐 누가 되나 안 되나 그다 금방 아는 사람인데 이까짓 거 하나는 모르면 안 되죠. 실험을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 당선되는 거 나 100% 맞추고 뭐까지 그 문제도 아니에요. 한국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데 중소기업인들 살리는 건 일도 아니죠. 중소기업인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시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양반들 어디서 어디까지 도전을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도전해서 올라갈 것인가 이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도 할 수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저밖에 할 수 없다고 나보 저밖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위대한 학문 속에서 찾아내야지. 그렇다고 망해가는 중소기업을 수도 없이 뭐 몇백억 밀어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력을 길러줘야지. 그래서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그래요. 이 구간이라는 것은 시기를 말합니다. 시기. 시기라는 건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중소기업인이 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리막길을 가는 구간과 이렇게 올라갔을 때의 구간. 자, 이 중소기업인이 어떻게 인내력을 가지고 잘 왔습니다. 이제 10억이 깎이고 한 8억 정도의 조심조심하니까 8억 정도는 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서 이럴 때 올라가는 구간에 이걸 이렇게 올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50억이든 100억이든 올라가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올라가는 때가 이런 올라가는 때를 이 안테나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안테나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여기서 미스를 하는 거예요. 끈기가 있고 아주 조심성이 많은 사람 같으면 나 같은 토당 김덕영의 어떤 그 도움을 안 받아도 우리 당의 도움을 안 받아도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도 50억에서 다시 뭐 예를 들어 100억 다시 1000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드시 그 사람의 타고난 역량이 있는 겁니다. 이 역량을 모르다 보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수없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물론 국가를 사기를 쳐먹고 국가도 사기를 치고 중소기업도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공무원들이 사기를 치고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천국이에요. 천국. 왜 그러냐? 대통령도 또 사기쳐서 대통령 당선되는 당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밑에 어떤 도덕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꼭대기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모르다 보니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고 가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자치제에서 수장으로서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런 경선을 통해서 이제 뽑게 되는 건데 경선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람의 역량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경제,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너무 간단하니까 좀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너무 간단한 겁니다. 토당 김덕영이 볼 때는 이 중소기업 살리는 건 너무 간단해. 대통령도 못 오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지. 바로 진검승부를 해봐야지. 저는 전 세계에 분명히 얘기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내가 진검승부를 하겠다 이 말이야. 부자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간단한 것이 바로 이 진퇴예요. 그래서 공자 선생님께서도 진퇴를 알면 군자다 그랬어요. 나아갈 때 물러날 때를 알면 군자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여성의 어떤 위대함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다 보니 또 본인들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흥하고 망하는 시기를 모르다 보니까 가정의 분란이 심해요. 심지어 돈이 없으면 신랑 노릇을 못해. 남편 노릇을 못해.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가 경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만 또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이혼율이 높은 것도. 그거는 이번 시간보다 다른 교육 시간에 내가 얘기하겠고. 그래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꼭 돈이 아니고 절대 돈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시기를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바로 그런 시기를 정확히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경제 사정도 풀어주겠다. 최소한 우리 당원들만이라도 내가 풀어주겠다. 이것이 우리 정당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상.